아침마다 배가 불편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나요? 중요한 회의나 발표를 앞두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복통, 며칠간은 변비였다가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설사까지. 혹시 이런 경험 반복되고 계신가요? 대장 내시경까지 받아봤지만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말만 들으셨나요? 병원 문을 나서면 또다시 시작되는 복부 불편감.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예민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기능적으로 손상된 장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 원인으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는 핵심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민성 대장염, 영어로는 IBS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눈에 띄는 염증이나 궤양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복통, 설사, 변비, 가스, 잔변감 등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기능적 장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은 단지 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장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은 단순한 음식물 소화 기관이 아닙니다. 장 속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분포하고 있고 수많은 신경세포와 호르몬 수용체들이 모여있는 면역, 신경, 호르몬 시스템의 중심 허브입니다. 그래서 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단순히 소화기 증상에 그치지 않고 전신적인 피로, 두통, 피부 트러블, 심지어 불안감과 우울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설사, 변비, 복통 같은 증상들을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 기능 이상은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BS 환자분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을 보면 식사 후 갑자기 찾아오는 쥐어짜는 듯한 복통, 배가 팽창하는 느낌, 잦은 방귀,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잔변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며칠 동안은 묵직한 변비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설사로 이어지는 패턴도 자주 나타나며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일만 생기면 배가 심하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장은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이는 장뇌축이라는 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장과 뇌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불안은 장을 자극하고 반대로 장 상태가 나빠지면 뇌의 감정 처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능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서 찾습니다. 건강한 장에는 좋은 균, 나쁜 균, 중립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반복되는 항생제 복용,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술과 담배 같은 자극 요소들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유도하고 유익균의 생존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장벽 손상, 즉 장누수입니다. 말 그대로 장이 새는 증세입니다. 장 점막 세포 사이의 연결부가 느슨해지면 정상적으로는 흡수되지 않아야 할 세균이나 독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조각 등이 혈액 속으로 유입됩니다. 그 결과 전신에 만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피부 질환,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심리적 부담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민성 대장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숨은 원인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시보, 시포, 위산 저하입니다. 시보는 소장에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된 상태, 시포는 소장에 곰팡이가 과증식된 상태입니다. 복부 팽만, 설사, 복통, 가스 등은 과민성 대장염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위산 저하 역시 중요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양소 흡수에 문제를 일으키고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개인 맞춤형 식이요법입니다. 기능의학에서는 단순히 음식 제한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손상된 장을 회복시키는 식단을 제안합니다. 이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을 제거하고 장벽을 치유하는 오래 끓인 뼈 육수,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는 김치, 사워크라우트 같은 자연 발효식품,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 같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는 C5, C4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베타인 염산이나 사과 식초는 위산 저하 개선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C5와 C4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장 상태가 나빠지면 뇌에도 영향을 주죠. 따라서 명상, 요가, 산책, 충분한 수면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 맞춤형 검사와 치료입니다. 같은 IBS 환자라도 어떤 사람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어떤 사람은 위산 저하가,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요인이 핵심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이처럼 개인의 생화학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정밀한 검사와 맞춤형 접근을 통해 증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민성 대장염은 단순한 소화제나 제산제를 먹어서 해결되는 소화기 질환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시작된 이 질환은 면역 이상, 뇌 기능 저하, 기분 장애 등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신경성, 예민해서 그래요 라는 말로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정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장은 바로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과민성 대장염은 나을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